서가 명가. 저는 그 대중과 소통 못지않게 바다랑 소통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많이 갑니다. 이렇게 바다로 자꾸 돌아다니는데 배를 타고, 예, 왜 도대체 왜 바다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과학자들을 뭐 필드 사이언티스트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해양 과학자 중에서는 바다로 가는 식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sea going scientist 이럽니다. 바다로 가는 과학자. 왜 갈까요? 도대체 왜 과학자가 바다로 가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로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답변은 우리 헐리우드 배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6년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분이 오스카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그 수상 자리에서 소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이제 유튜브에도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캡처해서 왔습니다. 읽어볼게요.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전 인류와 동물을 위협하는 가장 긴급한 위협이며 전 세계가 힘을 합쳐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의 가치를 잊지 맙시다. 저도 오늘 밤 이 자리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오늘 밤 이 자리의 가치를 잊지 않겠습니다. 지구의 가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뭐 기후변화는 현실입니다. 우리 그 강의 제목 중에 하나도 있죠. 그래서 지구 이야기를 헐리우드 배우의 입을 통해서 할 만큼 우리 이제 지구 과학이 우리 가까이 생활 가까이 왔잖아요. 이게 한 가지 그 바다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태평양 바다 하나가 이렇게 넓습니다. 이렇게 넓고요. 이 바다 태평양 하나에다가도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지만 태평양 하나를 못 메웁니다. 우리 육지들 가지고 다 덮어서 여기를 덮으려 그래도 덮지를 못할 정도로 넓어요. 태평양 하나가. 그죠? 그리고 여기 평균 수심이 3,000m, 4,000m 이렇게 깊습니다. 육상의 해발 고도는 에베레스트 이런 높은 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하면 평균 해발 고도 800m 이렇게 되거든요. 800m 위로 올라와 있고 이 밑으로는 바닷속으로는 4,000m 막 이렇게 깊으니까 그 800m 다 깎아서 여기다가 다 담가도 메워지지가 않는 어마어마한 넓은 바다가 태평양이고요. 대서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북극해도 있고 남빙양도 있어요. 지구에는 5대양. 그죠? 어마어마하게 바다가 넓은 그 엄청난 부피에 면적도 넓고 깊이도 깊으니까 엄청난 부피의 바다가 우리 지구에 있고 이렇게 넓은 데를 어떻게 다 가보겠습니까? 아직도 못 가고 열심히 다니면서 이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를 생각하는데 우리 위기의 지구, 자연재해, 기후변화 이런 위기 이야기를 오늘하고 다음 시간 또 그 다음 시간까지도 계속 위기 이야기를 자꾸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가서 바다 이야기도 하고 희망 이야기도 할 텐데 그래서 자연재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자연재해 전반적인 중요성, 기본 개념 이런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중심으로 태풍, 지진, 쓰나미 세 가지만 사례 중심으로 좀 다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의부터 해야 되니까 그죠? 자연재해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자연재해 또는 우리 천재지변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천재지변. 위키백과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폭풍, 홍수, 해일, 지진, 산사태 등 여러 가지 이제 사례죠. 이런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인명 피해, 재산 손실,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사람의 활동에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한다. 자연 현상 자체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피해를 줬을 때, 인명 피해, 재산 피해 이런 피해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현상들은 자연재해다, 천재지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자연 현상과 재해를 이해하려면 지구과학에 대한 충분한 지식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작동하는 원리를 알아요. 이게 언제 분출할 건지, 언제 화산이 터질지, 터지면 어떻게 될지 이게 다 자연 현상이니까 자연 지구과학에 대한 그런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재해, 재난, 재앙 이것도 조금 구분해서 쓰자고 하는데요. 재해는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 현상이나 자연 과정. 현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현상이고 재해가 아니지만 그것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명이 됐든 재산이 됐든 어떤 피해를 줄 때 그때는 우리가 재해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재해 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재해가 어떤 지역에서 한정된 시간에 걸쳐서 발생을 해서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조금 구분해서 재난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주로 재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자연재난, 사회재난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다 사회하고 관련된 부분인 거죠. 그죠? 예, 사람과 관련돼서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이어졌을 때 재난. 이게 이제 심각하면 우리가 재앙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그 인류 종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대재앙, 네, 재앙에다가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대재앙이라는 말도 쓰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용어를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 재해, 재난, 재앙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요. 자연재해, 사람한테 피해를 주거나 인명피해, 재산피해 이런 피해를 줄 때 우리 자연재해라고 했는데 피해를 주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좋은 일도 합니다. 네. 자연 현상은 사실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린 거지. 그죠? 그래서 재해가 꼭 나쁜 일만 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이로운 일들도 있다 하는 건데요. 자연이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이렇게 생각해서 자연 서비스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원리를 잘 알고 활용하면 우리에게 이롭게 활용하면 분명히 혜택을 많이 볼 겁니다. 자연재해를 이해하려면 이제 5가지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재해는 자연 현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인 지구과학, 그죠? 전 지구적인 이 자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과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현상 가까이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도시화, 그다음에 뭐 나무를 많이 없애서 이렇게 토지 이용도가 바뀌면 그 피해가 더 증폭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해로 나타날 수 있다. 인명피해, 이런 손해를 줄이려면, 손실을 줄이려면 발생 가능한 재해 과정을 파악해서 그 정보들을 정책 기반자나 의사결정자에게 제공해서 이 결정을 가지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어떤 정책을 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학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재해 과정을 파악해야 된다. 자연재해는 인간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연적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려고 할 때 어떤 근본적인 장벽을 만난다. 태풍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태풍 강도를 갑자기 낮출 수 있는가? 그건 못합니다. 우리가. 그죠? 그냥 강풍과 호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경로로 어떤 강도로 올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비책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근본적으로 태풍을 없애버리거나 이런 거는 못하죠. 근본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 조절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재해는 완전히 우리 통제 밖에 있던 태풍 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지진 못 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네. 재해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재해 과정, 발생 가능 지역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해서 특히 지진과 같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이 안전하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재해 과정을 파악해야 된다. 과학적인 이해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예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경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피해를 또 줄이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인명 피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정보가 불충분하면은 이게 어려운데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의 정확도로 예측, 예보를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개념은 아까 위험 분석, 위험이라 그랬잖아요. 위험 분석, 리스크 어널리시스. 앞으로 이런 위험 분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학생들에게도 제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합니다. 학생들 이제 앞으로 뭐가 유명합니까? 이런 거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어널리시스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네. 위험이 자꾸 커지니까 특히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분석 이런 활용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리스크라는 게 뭔가? 위험이 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날 그 발생 확률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면 입게 될 피해 두 개를 곱한 기대값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확률 곱하기 그 있게 될 피해 규모를 가지고 곱해서 위험이라고 평가합니다. 어떤 것은 자주 벌어지는 일은 아니지만 한 번 벌어지면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피해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자주 벌어지는 게 있고 곱해가지고 어느 게 더 위험이 큰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험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피해 결과, 인명피해, 재산피해 그거 말고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된다거나 공공 서비스가 파괴된다거나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고려해서 위험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정확히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별로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위험이 있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위험은 받아들이면서 합니다. 그죠? 수용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는데 우리가 위험하니까 서울에 자연재해가 없습니까? 서울에도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서울에 아무도
안 사는가? 서울에 살죠. 예, 혜택이 더 많으니까. 그 정도 자연재해를 감수하고라도 예, 살 만큼 예, 혜택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 수용 위험, 예,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위험 개념으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아까 물리적 환경 사이에 재해하고 물리적 환경 또는 재해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상이 다 맞아가지고 재해들끼리 상호작용을 해서 피해가 아주 증폭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 재해 하나만 알아서도 안 되는 거죠. 종합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은. 또 아까 한번 일으켰던 재해가 다음번에 더 큰 재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인구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죠? 인구, 자원 이런 것들이 밀집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지진, 홍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는 피해가 적었었는데 사람이 많이 몰려 살다 보니까 피해가 갑자기 더 커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재앙이 일어났던 사례로 멕시코시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인구 밀도 아주 높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2,300만 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300만 명이 거주해서 1제곱킬로미터당 10,000명씩 사는 이런 아주 다닥다닥 붙어 사는 그런 동네인데 평균 5명이 한 가정이고 그중에 3분의 1은 단칸방에 거주하고 지층이 예전에 호수층이고 그래서 집안이 약한데 또 지하수를 막 뽑아 쓰다 보니까 집안이 또 침하를 하고 매년 수센치씩 굉장히 그 큰 침하율입니다. 그래서 침하율이 아주 큰 데다가 균일하게 침하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는 빨리 내려가고 어디는 천천히 내려가고 이러니까 예, 비틀어지죠. 예, 그러니까 기울어지고 건물들도 지진에 아주 취약한 이런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인구 밀집돼 있는 곳에 지진에 취약한 상태가 된 상태에서 지진이 나니까 85년 9월에 규모 8.0 지진이 일어났는데 만여 명이 사망을 하는 이런 큰 인명 피해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 똑같은 재해라도 피해는 예, 다시 가중될 수도 있다는 거. 세계 인구가 최근 70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한 예, 그런 인구 변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자연재해에도 또 미치는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재해 피해를 또 줄일 수 있다. 5번째 개념이었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에 따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 없고 소 잃기 전에 안 잃어버리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외양간을 잘 소 안 도망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우리 대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많아요. 그렇게 예, 반작용적이다, 리액티브하다. 벌어지고 나서 거기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재난 발생한 다음에 복구, 비상작업, 공공서비스, 통신, 복원하고 재건하고 하는 이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방하는 비용보다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비용을 미리 이 비용의 일부만 써서 피해를 줄이는 데 더 노력을 하면 예방에 노력을 하면 예, 자연재해 피해를 아주 경감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한 차원 높은 재해 경감은 예방하는 거다. 자연재해 예방과 조절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 토지 이용도를 계획 있게 써야 되겠죠. 예. 산사태나 홍수나 집안 침하나 이런 것에 취약하지 않도록 강하도록 그런 토지를 잘 토지 특성을 알고 계획적으로 토지를 사용을 해서 피해가 적도록 해야 될 거고 보험, 인슈런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피해가 벌어졌을 때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미리 우리 보험 드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자동차 보험도 드는 이유가 사고 났을 때 예, 사고 안 났을 때에 모아뒀다가 그 재원을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재원을 그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면에서 예, 보험이 역할을 자연재해 보험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대피, 예, evacuation, 재난 대비, 예, disaster preparedness, 예, 대비도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자연현상을 인공으로 조절하는 노력들. 요새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인공 강우 뭐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쉬운 건 아닌데 그게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텐데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시도 자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으로 자연 현상을 좀 조절하려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가 보통 이렇게 벌어지면 처음에는 비상사태가 됐다가 복원을 하고 재건을 하고 하면서 많은 비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여튼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한 차원 높은 피해 경감 노력이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가지 그 기본 개념 말씀드렸는데 첫째, 재해 발생은 과학적인 평가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대비할 수 있다. 두 번째, 위험 분석은 자연재해 피해 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작업이다. 위험 분석이 중요하다. 세 번째,
재해가 물리적인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재해들 사이의 상호작용에도 관련이 돼 있다. 네 번째, 한 번 일으켰던 재해가 다음번에는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다섯 번째, 재해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예, 이 다섯 가지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존 머터라는 해양지구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여기에 내용이 이런 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 IT 지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IT에서 그때 지진이 나서 우리 구호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 진도 7.0이었습니다. 그게 지진이. 그때 30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2010년 똑같은 해에 칠레에서 진도 8.8의 더 큰 지진인데 10배 이상 큰 규모의 지진인데 525명 사망했습니다. 500명 이상 사망한 것도 물론 사망자가 많이 있는 거지만 IT 지진 때 30만 명 사망한 거하고 비교가 안 되게 칠레 지진 피해가 적었어요. 지진 규모는 더 큰데. 근데 IT 지진은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지진 자체는 자연재해고 자연현상이지만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이 만든 거지만 피해는 사회적이다. 그래서 자연과학도 필요하고 사회과학도 필요합니다. 그죠? 융합을 해야 된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융합. 이 책에서는 또 어떤 부시행,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뉴올리언스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 때 재건 사업으로 부시 행정부 측근들이 무슨 또 이익을 많이 봤다. 그래서 이거 너무 이렇게 그 재난으로 고통을 받는 사이에 가진 자들이 또 이걸 돈벌이로 써서 더 재산을 증식하는 이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일 수도 있고요. 정확한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소개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해가 워낙 사회적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이런 것들이 다 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자만으로 이 자연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도 해야 되고 사회과학도 해야 되는 융합과학이 필요하고 이것을 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분이 예전에 파인만 경계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경계, 융합이 필요하다. 세계가 직면한 지금 우리 지구에서 우리 지구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려면 결국은 이런 파인만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저희 이거 교양 수업 때 많이 저희 자연재해 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이공계 학생들도 있고 인문사회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체능계도 있고요. 예, 다 자연재해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왜? 누구나 자연재해에 자기 전공을 가지고 다 기여를 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융합을 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문제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 지구가 직면한 문제다. 서가 명가